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이스 아카데미의 이열입니다. 이 강의는 공학수학 강의입니다. 공학수학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수학에서 다뤄지는 수학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미분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미분방정식 안에는 상미방을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미방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미방과 편미방을 합쳐서 우리가 통틀어서 미분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미분방정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형대 수학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수학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복수 해석학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과목이라서 공학수학 교과목을 통해서 수학의 이런 모든 분야들을 학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교재는 어윈크레이지 교수의 공학수학 제10판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10판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그런 교재입니다.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우리가 대학에서 정규 교재, 주교재 내지는 부교재로 사용했던 교재라서 선생님도 학교에서 제5판부터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10판에 원서로 공부를 하셔도 좋고 혹시 번역서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현재 범한서적에서 제10판이 그 번역본이 출간돼서 10판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장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학습을 해볼 텐데요. 자, 1장 1절 일개 미분방정식이라는 내용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용어부터 학습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첫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 개념 그리고 모델링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선 공학수학을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모델링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 중,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암암리의 수학을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학을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면서 그저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공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인지 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바로 이 공학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사실상 그 필요에 의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연현상을 잘 관찰하다 보면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어떤 표현을 이용해서 잘 기술한다면 하나의 식이 나오거나 또는 방정식, 부동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현상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 특히 이 공학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연현상을 좀 더 잘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모델이라는 개념 자체는 자연현상을 관찰한 끝에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해를 구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즉 자연현상에 대해서 또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재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온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교재 안에서 다뤄지는 많은 수학적 모델링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여러 과목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그런 이론들일 겁니다. 특히 물리학 교과 과정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 공학수학 시간에 되짚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학수학을 배우는 학습 목표는 바로 이렇게 자연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이 주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떤 수학적 도구가 필요할 것인지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수학적 모델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미분방정식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특히 수학 용어들이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되도록이면 그 용어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사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많은 자연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그런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별로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주 사용하는 과목이긴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자주 사용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기호도 낯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수학을 잘 하려면은 용어와 기호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기호도 몇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미분 방정식은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즉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라는 얘기인데요. 좀 더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그리고 종속변수 그리고 그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그런 형태들로 이루어지는 방정식을 통틀어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약자를 써서 보통 DE 약자로 그렇게 쓰도록 할 것이고요. 선생님도 강의하면서 미분 방정식이란 말을 그냥 줄여서 미방 이렇게 약자로 줄여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미분 방정식 안에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말로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상미분 방정식을 다루다가 저 뒤에 가서는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용어의 구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런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변수의 개수가 하나냐 또는 두 개 이상이냐를 가지고 용어를 구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우리가 보통 줄여서 약자로 ODE 이렇게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독립변수가 두 개 또는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두 개 그 이상이 될 때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서 약자로 PDE 이렇게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미분적분학에서 다변수 함수를 공부할 때 배웠던 용어라서 낯설지 않을 겁니다. 라운드 기호가 들어있는 식의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문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디퍼런셜 이퀘이션 약자를 써서 DE라 쓸 것이고요. 우리는 상미방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에서 이렇게 줄여 쓸 것이고 편미방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미방은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편미방은 독립변수가 두 개 그 이상인 경우예요. 그리고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식을 이제 예문을 하나 들어본다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의 독립변수에 대한 도함수 이런 꼴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우리가 통틀어서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x, y2 프라임 플러스 뭐 이런 숫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형태로도 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편미분 방정식은 뭐 이런 형태들이죠. 우리가 미분적분학 교과 중에서 편도함수 편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 이런 편미분 기호들이죠. 라운드로 표시가 되는 이런 편도함수 기호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들은 편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다 해서 편미분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얘는 그에 비해서 편도함수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미분이 들어있어서 오디너리 그냥 말 그대로 일상적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상미방과 편미방은 겉보기에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요. 프라임이 들어있으면은 상미방, 라운드가 들어있으면 편미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미방은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저 뒤에 가서 다룰 주제니까 당분간은 이런 상미방 위주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미방은 OD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편미방을 배우기 전에는 계속 이것만 다룰 계획이니까 그냥 OD도 그냥 상미방이란 말도 그냥 줄여서 그냥 편미방을 다루기 전까지는 그냥 미방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개와 또 차라는 용어를 또 구별해 볼 생각입니다. 미분방정식을 다루다 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 용어들이 더러 있습니다. 개는 뭘 나타내고 차는 뭘 나타내는지를 구별해 볼까요? 개는 미분한 횟수를 말합니다. 한 번 미분하면 1개, 두 번 미분하면 2개 이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미분방정식에서도 한 번 미분한 식만 들어있을 때는 1개 미분방정식, 두 번 미분한 식이 들어있을 때는 2개 미분방정식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예를 들어놓은 이 두 개의 예문을 보면 그러한데요.
한 번만 미분했기 때문에 이런 미방을 1개 미분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는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2개 미분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1장은 1개 미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1장에서 다루겠다는 뜻이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2장에서 공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1개 미방, 2개 미방 이렇게 하는 것은 도함수, 미분한 횟수를 갖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하나,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문을 간단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 플러스 y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미방과 y' 제곱, 괄호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보통 안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죠. 자, 되도록이면 수학교는 간단하게 쓰는 것이 좋아서 꼭 구별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괄호를 붙일 것이고, 괄호를 안 붙여도 구별이 된다 싶으면 괄호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면 틀림이 없는데 위의 미방과 아래 미방을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공통적인 현상은 1개 도함수가 들어있다는 사실인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기는 거듭 제곱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고요. 이 말은 곧 y'을 두 번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연달아 곱한 정수 지수승을 우리는 차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개 2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얘는 앞에는 그냥 1개 미방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는 1개 1차 미분 방정식, 얘는 1개 2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y' 3승, 괄호 안 붙여도 되겠죠? 그냥 괄호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y' 3승 플러스 y = 0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죠, 1개 3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1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2개도 붙일 수 있죠. y2' 플러스 y = 0은 2개 1차 미분 방정식, y2'의 3승 플러스 y = 0은 2개 3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볼까요? y2'의 예를 들어서 1승과 y'의 3승 = 0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괄호 없이 하겠습니다. y'의 3승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꼴은 그럼 몇 개 몇 차 미방이라 부르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거 약간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규칙을 이제 정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건데요. 여기는 1개 3차고 여기는 2개 1차 이렇게 보이는데요. 항상 미분 방정식을 형식적으로 구별할 때는 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얘는 1개 3차라 말하지 않고 2개 1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미방을 구별할 때는 개를 먼저 구별을 한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미방, 이런 형태의 미방, 이런 형태의 미방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요 두 개만 놓고 볼게요. 이렇게 2개 1차 미방과 2개 3차, 얘도 마찬가지죠. 1개 1차 미방과 1개 2차 미방 이렇게 있는데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학습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로 다른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한 주로 1개 1차 미방 그리고 이렇게 2개 1차 미방 위주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뭐 1개 2차 이런 미방도 우리가 학습을 푸는 방법도 우리가 간간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1개 1차나 2개 1차 또는 3개 1차 이렇게 해서 주로 1차 미방 위주로 학습을 할 계획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개 상미분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개 상미분 방정식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1개 도함수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다면 1차 위주로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는 그냥 1개 1차 미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본다면 1개 고차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형태의 표현을 이제 형식적으로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표현을 음함수 표현, 밑에 있는 표현을 양함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미분 방정식이 마치 함수를 표시할 때 y = fx꼴처럼 y' = fxy꼴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마치 양함수 형태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를 양함수 표현 또는 정규형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normal form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또 explicit form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은 마치 원의 방정식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변수가 다 몰려 있잖아요. 이퀄 0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문자가 한쪽으로 더 몰려서 이퀄 제로꼴로 되어 있을 때를 우리는
음함수 형태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plicit form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를 구별한 것은 우리가 미분적 분할에서도 음함수 표현, 양함수 표현이 있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미방도 그렇게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떤 자연현상을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하다 싶은 그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음함수는 양함수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모든 양함수 표현을 음함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넘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음함수를 잘 정돈해서 양함수 표현을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땐 이게 좋기도 하고 어떨 땐 이게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교과 중에서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특히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해공식을 막 외워서 그 근해공식의 모양에다 다 대입하면 언제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항상 방정식이 나오면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미분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하나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이 등호를 만족하는 함수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함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학습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를 솔루션, 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용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주어진 이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해곡선이란 것은 해를 좌표평면상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해곡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뒤에 가서 하나하나 예문을 통해서 그림도 그려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런 해를 표시하는데 여러 개를 그려놓은 것을 우리 여기 보다시피 해곡선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재에 있는 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해곡선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1번입니다. 다음 함수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미분방정식의 해임을 보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뒤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주어지는 이 미방의 해가 왼쪽이 맞다는 것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수를 가르쳐주고 얘가 과연 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지 검토만 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직접 대입해봄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y는 이퀄 x분의 c가 과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볼 거예요. y는 이퀄 x분의 c에서 이 함수를 미분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함수의 결과는 이렇게 됐죠. 따라서 y와 y'을 이 방정식에다 넣어 볼 겁니다. 이퀄 y를 만족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마이너스 y를 좌변으로 이완하면 플러스 y가 될 것이고, 얘네들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다 대입을 했을 때 정말로 이것이 0이 나온다면 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 얘가 이 미방의 해구나 라고 말할 텐데요. 자,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자, 우리는 x, y'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분의 c가 될 것이고 y는 x분의 c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c 플러스 x분의 c니까 0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해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c를, 앞으로 이제 c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공학수학에서 이 미분방정식 파트를 공부할 때 정말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c는 컨스탄트 약자를 써서 표시하는, 즉 상수라는 뜻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 이제 c가 뭐다라고 따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냥 c는 상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c를 가지고 있는 해를 특별히 우리는 용어를 따로 붙이려고 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다음에 해곡선을 직접 그려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자, 예제 1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제 2번은 y' 이퀄 코사인 x인데요. 자, 이 y' 이퀄 코사인 x, 미분에서 코사인이 되는 거 우리가 미분적 분할 교과에서 많이 배웠죠. 바로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는 사인 x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역시 부정적 분 우리가 다 배운 상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정적 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적분 상수가 붙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y 프라임이 코사인 x가 될 수 있는 함수는 sin x뿐만 아니라 sin x 플러스 1도 되고 sin x 플러스 2도 되고 또 sin x 플러스 뭐 100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결정되지 않은 미지상수 c를 써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미방을 당연히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결정되지 않은 미지상수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일반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곡선을 그려본다는 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sin x 그래프를 다 잘 알고 있죠. sin x 그래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이것은 sin x 그래프, 대략적으로 sin x 그래프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다가 상수를 더했다는 얘기니까 이 c가 결정되지 않은 상수잖아요. 뭐 1을 더했을 수도 있고 2를 더했을 수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1 정도 더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 정도 더하면 뭐 이렇게 되고 3 정도 더하면 이렇게 되고 또는 1을 빼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뭐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컴퓨터 그래프로 그리는 교재 안에 있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C가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꽤 많은 그래프들을 평면상에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해곡선들의 집합, 앞에서 얘기했었죠. 해곡선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예문 하나 살펴볼까요? 예제 3번인데요. 예제 3번 앞으로 또 자주 보게 되는 형태의 미분 방정식인데요. 자, y는 이퀄 c2의 kt승이라는 이런 함수가 과연 y 프라임 이퀄 ky의 해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린 나중에 이 오른쪽의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재 1장 3절에서 변수 분리 가능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 단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얘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이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논리로 그냥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대입을 해보기 위해서 미분해 볼까요? 자, 미분하면 상수 k 바깥으로 나가죠. 왜냐면은 지수 미분하면 일단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와요. 그리고 지수 다시 미분해야 되잖아요. 지수 다시 미분하면은 이거 합산수 미분법으로 다시 미분하면 K가 나오죠.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T는 독립변수가 지금 T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라임은 독립변수 T에 대한 미분이에요. 여기서의 프라임은 앞뒤 문명으로 금방 구별이 돼요. X에 대한 미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독립변수를 T로 또는 뭐 X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미분 방정식 을 만족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잘 보니까 C2의 KT승은 Y와 똑같네요. 다시 대입하니까 이 부분을 Y로 다시 바꿔 써보니까 정말로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맞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편의상 C를 1로 보고 예를 들어서 C를 편의상 1로 봐봅시다. 그냥 놓은 것 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K가 양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K가 0일 수도 있는데요. 편의상 K가 양이면 어떤 모양일까, 또 K가 음이면 어떤 모양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이퀄 C를 그냥 계산하기 좋게 1로 봤다면은 2의 KT승에서 여기서 K가 만약에 양수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K가 양수였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분명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K가 양수였을 때요. 근데 만약에 K가 음수였다면 당연히 이 그래프의 개형은 내려오죠.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고요. K가 양이면 증가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 지수함수잖아요. 그래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표현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K 값이 양이면 증가, 음이면 감소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주로 어떨 때 많이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많은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적으로 뭔가 실험을 한다고 가정해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세균을 배양한다든가 그런 게 했을 때 박테리아의 증가율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박테리아의 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뭐 화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화석의 그래서 방사능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언제인지 예를 들어서 이
고고학적인 어떤 관찰 대상이 기원전 몇 세기경의 물건이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방사선 동위원소를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 같은 걸 다루다 보면 급격하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 할 때 많이 보는 그런 그래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들도 이런 꼴의 미분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얻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해를 이제 용어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네들이 다 주어진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앞서 배웠던 용어들을 한다면 얘네들이 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해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 두 번째 특수의 파티큘러 솔루션, 세 번째는 특이의, 특수의 특이의 우리말로는 비슷하죠. 하지만 용어는 일단 구별합니다. 파티큘러 솔루션, 싱글러 솔루션 이렇게 구별할 것이고요. 일단 이 싱글러 솔루션이라 불려지는 이 특이에는 저 뒤에 가서 비선형 미방을 다룰 때 나타납니다. 끌레로 미방이라는 비선형 미방을 공부할 때 그때 나타나니까 그때까지는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요. 일단 종류는 이렇게 세 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기 바라고요. 특이에 관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해하고 특수해는 쉽게 구별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해, 이런 해를 우리는 일반해라고 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에다가 특수한 조건을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모든 해를 다 구하는 이런 말 그대로 해곡선들의 집합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해곡선 하나만 표시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다 그려야 되는데 이 중에서 원점을 통과하는 사인 함수를 하나 찾고자 한다면 원점은 여기잖아요. 얘 하나만 통과하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그래프가 아니라 얘만 찾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다시 덧칠해서 봤을 때 이런 해 하나만 딱 찾을 때가 있어요. 또 그게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특수해라 얘기를 합니다. 즉 일반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해로서 상수 C를 결정한 해를 말합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라면 C가 0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던 미지의 상수 C가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첨부되면 해서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얻어진 해를 우리는 특수해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수해를 얻으려면 반드시 뭔가 부가적인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요. 앞서 얘기했던 일개 상미분방정식의 양함수 표현에다가 이런 조건이 더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조건을 우리는 초기값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기값 조건에서 나오는 이 수학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x가 x0일 때 y는 y0입니다. 이 말이에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좌표 평면상에 이 해곡선을 그렸을 때 해곡선들의 집합을 그렸을 때 그 모든 해곡선을 다 찾는 것이 아니라 평면상의 한 점 x0, y0를 지나는 곡선 하나만을 찾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x0, y0 예를 들어서 00이라 합시다. 꼭 00이 아니라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x0, y0를 한다면 반드시 이 많은 해곡선 중에서 요 점을 통과하는 곡선 하나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초기값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일개 미분방정식을 우리는 통틀어서 Initial Value Problem 초기값 문제, 일개 상미방의 초기값 문제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초기값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은 특수해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일반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특수해를 찾아서 C를 결정을 한 해를 구하시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초기값 문제를 만족하는 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제 4번은 y' 이퀄 3y인데요. 아까 풀었던 y' 이퀄 ky에서 k가 3으로 결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제 4번의 문제를 여기다 풀면은 y' 이퀄 3y죠. k가 3이니까 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이미 앞에서 설명했었으니까 y는 이퀄 c 2에 k가 3으로 주어졌으니까 3t승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t승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초기값 조건이 주어져 있죠. t가 0일 때 5.7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러면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형승 1, 그러면 c만 남는데 그 c가 5.7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으로부터 c의 값이 결정이 되는군요.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던 미지의 상수를 마저 확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해는 특수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렇게 상수 C가 나타나지 않는 해를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지금 해를 미방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어들을
이런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1장 3절 이후부터 하나하나 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예제 5번 볼까요? 방사능 물질의 양이 0.5g으로 주어졌을 때 임의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남아있는 양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모델링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요. 다음같이 하면 되죠. 자, 이제 볼까요? 어떤 방사능 물질의 양이 처음에 0.5g으로 주어져 있네요. 자, 임의 시각에서의 방사능 물질의 양을 y g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물질의 양이 자꾸 줄어들겠죠.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 반감기 같은 걸 우리가 많이 배웠었으니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출되는 양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의 양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양에 비례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방사능 물질의 양의 변화율은 그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적당한 비례 상수를 우리는 그냥 K라 넣어볼까요? dy dt equal ky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K를 그냥 양수로 써도 되고요. K를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그 수학적 모델링 할 때 편하게 하면 돼요. 만약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면 이때는 K를 양수라 본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안 붙였으면 사실상 이 K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겉보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당연히 K는 양수로 나올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안 붙이면 그냥 이 플러스 K로 되어 있지만 사실 K 값 자체가 음이 나온다는 것. 다른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주어지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를 붙일 것이냐 안 붙일 것이냐는 것은 이제 모델링 하는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안 붙이고 싶으면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겉보기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게 지수적으로 감소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좀 더 쉽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부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얘는 앞에서 했던 요거와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K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K로 되어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런 꼴의 미방을 만족하는 함수가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는 y는 equal c 2의 마이너스 KT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물질의 양이 0.5g이었다는 말을 했었으니까 이 문장으로 주어진 식으로부터 자, 실험을 하는 그 순간에 그냥 0.5g이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T가 0일 때 물질의 양은 0.5g이었다는 얘기로부터 여기다 똑같이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T 대신 0을 대입하면 2형수 1, Y는 equal C. 그래서 C가 0.5g이구나. 즉, 상수 C를 결정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Y는 0.5, 2의 마이너스 KT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때 여기서 K는 어떤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결정하는 어떤 상수인데요.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냥 식으로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날 뒤에 K가 물론 다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년이 지나니까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면 K 값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조건이 없는 상태니까 식을 이렇게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적 어떤 자연현상을 수학적 모델링 한다는 거 간단한 경우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가면서 조금씩 복잡한 것들도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